100年オーダーじゃない限り本当の影響はなくならない。だけど孫には食べさせないとか、韓国の人がやっぱり日本からの水産物なんかに低下するのもっともなことであって。대한체육회랑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 데 이어서 일본의 배가 후쿠시마의 바닷물을 평형수로 채운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내버린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또 도쿄올림픽 선수단 식자재를 국내에서 공수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내놓고 있지만 방사능 공포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 12일에 났습니다. 8년 좀 넘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이 못 사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지금 깨끗해졌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제염 작업도 많이 하고 복구도 많이 했다.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아래이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에 거주하던 주민들조차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마을 곳곳에는요, 당시 그 폭발 당시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 오염된 토양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그 보관된 그 비닐봉지가 마을 곳곳에 이제 산처럼 쌓여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피난 지시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를 해제하고 주민들 다시 다 돌아와라라고 했지만. 정말 안전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있다면 많이들 돌아왔겠죠. 그런데 주민 복귀율이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주민들이 6%.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이 토양 오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실제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못 사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느냐 싶은데, 지금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시식하는 퍼포먼스도 벌이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수치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올림픽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선수촌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만큼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만 그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정보의 양이 적을 뿐만이 아니고 식품 안전에 관한 기준을 상당히 높게 설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 일본 시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시민 단체들도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실험을 하거나 직접 측정을 하거나 이와 같이 일본 정부를 믿지 않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청소년들의 갑상선 암이라든가 특정한 암의 그 발생 빈도 비율이 수십 배 이상 높은 것은 아니냐, 이런 증거도 좀 통계자료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피폭이라고 하는 그것이 암만 적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실험이라든가 조사를 하러 다니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면서 그런 조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반대하고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아베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도 있죠. 아무 문제 없다. 한국을 향해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 시위 현장에서 만난 양측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00年オーダーじゃない限り本当の影響はなくならない。だけど孫には食べさせないとか、韓国の人がやっぱり日本からの水産物なんかに警戒するのももっともなことであって、日本と韓国の海がありますから一番悪い影響出ますね。今もいっぱいあそこから流れてますよね、海へ。だからアンダーコントロールされていない。あそこはね、黒潮の流れが激しいからすぐ、北の方に流れてきます。13年経ったら放射線量は半分に減るんです。どこが危険ですか。だから怖いなら来なきゃいいじゃん。怖いなら来なきゃいいじゃん。誰も呼んでませんよ。よく来れると思いますよ、シャーシャーと。全くの嘘でたらめです。大使館前で世界一嘘つきで無礼で下品で無知で無能の恩知らずの古事記国家韓国と読み上げております。 네, 그렇게 무서우면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우려가 큽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먼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거 좀 얘기가 오래됐습니다. 나온 지가 네.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그린피스가 처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지난 이제 7일이었습니다. 그린피스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네. 이 방사능 오염수 100톤을 방류할 100만 계획이다. 톤이요. 100만 톤. 예, 네. 100만 톤을 네. 방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 그 100만 톤이 방류가 된다고 하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렇죠. 영향권에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게 방류된 이후에 어떤 후속 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방류되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고 네. 이게 안전하게 우리나라의 이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그런 주요 의무가 있죠. 어제 외교장관들 회담에서도 이 얘기를 강경화 네, 나왔습니다. 장관이 예, 꺼냈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네.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일본이 이렇게 방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공개하자, 우리에게 공개해달라, 네. 서로 공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제 회담이 좀 굉장히 짧게 끝났잖아요. 네. 사실 이슈가 이거 말고도 뭐 지금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군사정보협정 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 뭐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요 한일 그 외교회담 전에 네. 장관회담 전에 이미 이 우리 외교부에서 이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 공사를 몰랐죠? 네, 네. 초치해서 우리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많다,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일본이 이런 방류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 계속 우리에게도 좀 알려달라라는 그 요청을 담은 그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시 그 일본 공사가 하는 말이. 그린피스 말을 믿지 말아라. 우리 일본 정부 입장이 아니다. 아직 그런 안 100만 정해졌다? 톤. 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그리고 뭐 향후 뭐 그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뜻을 비추긴 했는데요. 이제 이거 어쨌든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100만 톤 방류 계획이 아직 확정된지 여부도 불투명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한계치에는 있거든요. 언젠가는 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정부가 절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지금 또 후쿠시마 일대 바닷물이 그냥 흘러오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떠서 우리나라에 버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결국 이제 그 배는 항상 배 밑에 그 평형수라고 하는 걸 이제 두는 거죠.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네, 안에 그렇습니다. 좀 어느 정도 채워 넣는 물.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이런 역할을 그 바다에 있는 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네. 그런데 이 후쿠오마 이제 근처에 있던 후쿠시마 근처에 있었던 배들이 이곳에 있는 물을 무려 이제 128만 톤을 평형수로 그 사용을 하고 네. 국내에 그 들어와서 이것을 방류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2011년도에 이런 그 원전 사고가 있은 다음에 네. 2014년도에 한 번 무작위로 배 5척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평형수와 관련돼서 네. 세슘이 분명히 이제 그 검출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01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와 같은 이제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왔다가 했던 이 배의 수를 보게 되면 무려 한 128척 정도가 이제 되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을 한번 추산해 보게 된다면 128만 톤을 네. 이 국내 부산 근처 항만에서 그대로 평형수를 바꿔치고 또 방류하고 쓰고 이랬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지역에 있었던 수산물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렇겠는데요. 뭐 이런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체감이 안 되지만 128만 톤이라고 한다면 생수병 그 6억 개가 이제 다 물이 이렇게 차여질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수산물 말고 우리나라 수산물도 지금 의심을 해야 되는,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후쿠시마현 포함해서 이제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물을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 지금 국내 바다에 들어왔다는 거니까 결국 그럼 우리 수산물도 똑같이 오염된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불안감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죠. 어느 정도 오염된 거고 이게 그래서 수산물이 어느 정도 위험한 거고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지역의 수산물을 먹으면 되고 안 되는지 정말 다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 물도 이거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 지금 아까 언급하셨지만 수산물도 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맞습니다. 해봐야겠네요. 아까 언급하셨지만 2013년에 해수부가 세슘 검출된 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위험성 검증을 전혀 안 했다는 게 문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산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막연한 불안감으로 남아있다면 소비자는 잘 못 사는 데다가 구입을 못 하는 데다가 이게 또 그러면 결국에는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쪽 지방에 오염된 그런 평연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거를 좀 검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또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게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 17개의 그 가공식품이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차라든가 또는 뭐 볶음 그 커피라든가 네. 또는 이제 그 초콜릿 또는 기타 그 건강 가공식품 등 17개 이제 항목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강화의 그 기준 자체는 과거 같으면은 그 제조 기준일로부터 1회 했던 것을 한 번만 했는데. 네. 2회에 걸쳐서 한다. 그 기준을 이제 더 대폭 늘리게 된 이런 그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아예 그 대만이나 그 중국처럼 이런 것을 다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특정 기준 이하에 있어서는 다 또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더 실효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기준을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했다. 우리가 훨씬 더 깐깐하게 지금 깐깐하게 하는 하고 거죠? 있고 더 실효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것은 국내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이것이 정부 입장으로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지금 뭐 참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가는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네. 대신에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이제 방안들을 보면 우선은 식사입니다. 이 올림픽 그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네. 올림픽 일주 전부터 이 선수촌 10km 거리에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식자재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공수하겠다. 우리가 직접 조리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주겠다라는 거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선수촌에서 먹는 거는 다 후쿠시마산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믿겠으니 그렇죠. 우리는 일정 정도 떨어진 10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 어제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이 훈련 캠프입니다. 그렇죠. 훈련 캠프를 3주 전부터 이제 도쿄, 지바현 근처에서 선수촌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급식지원센터 최소한 2주 동안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기에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꼭 훈련을 거기서 해야 되느냐, 뭐 시차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훈련한 다음에 경기할 때 그 직전에 올림픽 때 조금 가면 되는 거 임박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네, 좀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 뭐 특별히 적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선수들은 입장에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세히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